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2년 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프링강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스프링강은 항복 강도가 커야 하고 크리프 저항이 커야겠죠. 그리고 반복 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러한 성질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냉각 가공 방법으로만 제조된다고 했는데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스프링강을 제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 처리 등을 이용해서 탄성한도를 높이고 항복 강도와 크리프 저항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제조를 하게 되는 게 스프링강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내식용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내식용 알루미늄 대표적인 게 알민, 알드레이, 알드리, 그리고 하이드로날륨이 대표적이겠죠. 라우탈은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청동의 주성분이 물어봤는데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죠. 황동은 어떤 것일까요? 구리와 아연의 합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청동하고 황동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결국에는 구리 합금일 텐데 외우기 쉽게 청동은 우리 한글에서 치읓이 앞에 있죠. 히읗은 뒤에 있고, 그리고 구리는 똑같고요. 알파벳에서는 S가 앞에 있고 Z가 뒤에 있죠. 그래서 이 짝을 이용해서 치읓이 앞에 있으니까 S가 앞에 있고 히읗이 뒤에 있으니까 Z가 뒤에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암기를 하면 더 쉽게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쿼터 이음에서 쿼터 넓이가 10, 높이가 50 이고 전달 능력을 주어졌고요. 최대 하중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전달 능력이 나왔다는 것은 전달 능력 공식이 있죠. 전달 능력 타우는 파괴 단면적 분의 힘 P가 되겠죠. 네. 근데 이 단면적이 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쿼터의 너비가 주어졌고 높이가 주어졌으니까 사각 단면인 쿼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 단면인 이렇게 생긴 쿼터가 있는 건데요. 이 쿼터가 잘려질 때 어떤 부품이 이렇게 돼서 양쪽 면에 이렇게 이어져서 위아래로 이렇게 전단 하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면도에서 보면 쿼터가 어떤 부품에 이렇게 감싸져서 당겨질 텐데요. 얘가 이렇게 이 부품이 당겨지면 이 쿼터가 쐐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움직여지지 않게. 그래서 쿼터가 파괴되는 부분이 이 면과 이 위의 면과 이 아래면이 동시에 전단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두 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부분이 아니라 두 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쿼터 단면을 봤을 때는 옆에서 본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너비가 B, 높이가 H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는데 원래 A는 평상적인 같으면 B 곱하기 H 하나로 끝나야 될 텐데 쿼터 같은 경우는 위쪽 아래쪽을 모두 다 하중, 전단 하중이 걸리므로 쿼터의 단면적은 2배가 되겠죠. B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하중을 물어봤으면 P를 물어봤죠. 그래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P는 타우 곱하기 A가 되겠죠. 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P는 타우가 몇이죠? 20N per
m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는 아까 구했듯이 2 곱하기 BH죠. 그래서 2 곱하기 B, B라고 하면 너비가 10, 그리고 높이가 50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만이 나옵니다. 2만이 나오는데 얘는 단위가 뉴턴 단위죠. 그래서 뉴턴 단위므로 하중을 킬로뉴턴으로 물어봤으니까 1킬로뉴턴은 1000을 빼주게 되면 20킬로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요 킬로라는 뜻은 1000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낫의 피치가 일정할 때 리드가 가장 큰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피치와 리드의 공식이 있죠. 리드는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죠. 근데 피치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리드가 가장 크려면 줄수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4줄 나사가 가장 크겠습니다. 리드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어링 호칭 번호입니다. 베어링 호칭 번호는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베어링 호칭 번호는 4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자리로 되어 있을 때 앞에 있는 6은 계열 번호를 나타내고요. 앞에 2자리는 60은 계열 번호를 나타내고요. 뒤에 한 자리는 베어링의 안찌름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안찌름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안찌름 번호가 2자리가 08이 아니고 한 자리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이 한 자리에 있는 치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안찌름이 8mm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어링 호칭 번호 306033이 있다고 했을 때 앞에는 계열 번호고요. 뒤에는 안찌름 번호가 되겠죠. 2자리일 때는 33mm 이렇게 호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안찌름 번호는 안찌름 치수를 나타내고 번호가 04 이상인 것은 수치를 5배에서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00은 안찌름 10mm, 01은 12mm, 02는 15mm, 03은 17mm, 그리고 04부터는 계속 5씩 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의 것들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스퍼기에 이수가 나왔고 모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바깥지름, 여기서 바깥지름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바깥지름은 E급 원지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D는 MZ라는 공식은 피치 원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 스퍼기의 그림에서 1.3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 가상의 선 있죠. 그 선을 피치 원지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피치 원지름을 물어본 게 아니고 바깥지름을 물어봤죠. E급 원지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E급 원지름은 공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E급 원지름 모듈 곱하기 이수에다가 2를 더해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E급 원지름은 이렇게 이 공식을 써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3이고요. 이수에다가 더하기 2, 4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6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마찰차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를 물어봤습니다. 속도비가 중요하지 않을 때, 명확한 속도비를 요구하지 않을 때 마찰차를 많이 사용하죠.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힘이 클 때는 마찰차를 이용하지 않고 기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보기는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밀링에서 밀링 커터의 회전 방향과 가공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인 절삭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가공물이 이렇게 있고요. 밀링 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밀링 커터가 회전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가공물의 이송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봤을 때 이 사이에서 절삭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 상황을 봤을 때 위로 이렇게 올려치는 가공물의 방향이, 공구의 방향이 이렇게 올려치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공구는 이송을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커터의 회전 방향과 이송 방향이 반대인 방향이죠. 그래서 이 방향은, 절삭 방법은 상향 절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쪽으로 돌아갈 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이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송은 똑같다고 봤을 때 이때는 하향 절삭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반대 방향인 절삭 방법은 상향 절삭을 이야기하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선이 겹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가 가장 먼저 오고요. 그때 외웠듯이 외숨, 절중, 무치라고 해서 이렇게 외숨, 절중, 무치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외형선인데 보기에선 외형선이 없고요. 그 다음이 수문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위치수 허용차가 0이 되는 IT 공차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치수 허용차가 0이 되는 이 부분, 치수 허용차가 0이 딱 맞는 부분에 IT 공차를 많이 쓰는데요. H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했을 때 H7, 소문자는 축이고요. 대문자는 구멍을 나타내죠. 그래서 H가 AT 공차가 위치수 허용차가 0인 공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1번 보겠습니다. 면의 지시기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틀린 것을 고르겠습니다. 1번 보면 표면 거칠기 값은 A에다 적용하는 것이죠. 이건 맞습니다. B, 줄무늬 방향의 기호는 이 D에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B가 아니고 D가 되겠습니다. D.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겠죠. 31번에 2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그다음 G는 표면 파상도가 맞고요. C도 가공 방법이 아니라 기준 길이, 평가 길이, 컷오프 값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지금 답은 틀린 것은 2번, 4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조금 참고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35번을) 보겠습니다. 정투상법의 일각법에서 일각법을 물어봤죠. 일각법에 의한 투상도 배치해서 정면도의 위쪽에 놓이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각법이라고 하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되죠. 우측면도가 왼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면도가 아래쪽에 그려지게 되죠. 이와 반대로 평면도의 반대쪽인 위쪽은 저면도가 그려지게 되죠. 아래 부분의 모습.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각법과 삼각법의 투상도 배치를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 기입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되도록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그리는 거 맞죠? 그리고 치수는 중복 기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복 기입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고르게 치수 기입하는 것도 아니죠.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최대한 그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보기는 옳은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끼어 맞춤 공차가 파이 50에 대문자 H7 그리고 M6일 때 끼어 맞춤의 상태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멍기준식 끼어 맞춤으로 봤을 때 공차역의 클래스를 한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모두 다 외울 수는 없고 구멍기준과 축기준, H에 관한 구멍기준과 축기준은 이 중간 끼어 맞춤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JS부터 많게는 P6까지 그 이외의 알파벳은 헐거움이나 억지 끼어 맞춤이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번에 H7과 M6 같은 경우는 중간 끼어 맞춤이 되겠죠. 네, 끼어 맞춤의 상태에 따라서 헐거운 끼어 맞춤도 가능하고 억지 끼어 맞춤도 가능한 중간 끼어 맞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 기준식 앞에 대문자 H가 되어 있고 구멍 기준식이고요. 중간 끼어 맞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을) 보겠습니다. 입체도에서 이 방향을 정면도로 했을 때 삼각법으로 맞는 도면을 물어봤습니다. 이면도로 정면으로 했을 때 이 앞에 보이는 이 모양이 정면에 나타나야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요거하고 이거 모두 정면도가 맞고요. 일단 삼각법은 정면도가 그려져 있고 우측면도가 오른쪽에 평면도가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배치가 틀렸죠. 그리고 4번도 배치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우측면도를 보면 평면도는 서로 맞고요. 우측면도를 보면 우측면도의 왼쪽 부분이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숨은 선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이 이렇게 숨은 선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을 보겠습니다. 가상선의 용도로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인접 부분을 참고할 때 사용합니다.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건 1.3선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공 전후 모양을 표시할 때 가상선을 쓰고요. 그리고 단면의 앞쪽에 있는 부분을 표시할 때, 또 다른 부분을 표시할 때도 가상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을 보겠습니다. 끼어 맞춤의 종류를 맞추는 것인데요. 조립했을 때 이 끼어 맞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틈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틈이 일단 가장 작아질 때, 죬새가 있을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죬새가 있을 때는 구멍이 가장 작을 때, 구멍에 최소 허용 치수가 있겠죠. 그리고 축이 가장 클 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구멍은 50이고 축은 아무리 커도 49, 50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틈이 존재하는 것이죠. 네, 죬새가 항상 틈이 존재한다고 하면 헐거운 끼어 맞춤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을 보겠습니다. 기아공차 기호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 기아공차 기호는 앞에 있는 기아공차 기호가 동심도 공차죠. 그래서 동심도 공차가 있고요. 공차역이 있습니다. 공차역인데 파이, 앞에 파이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동심도가 이 두 개, 데이텀, 여기 있는 이 기준과 이 기준을 잡고 동심도 공차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동심도 공차가 20파이에서 0.08인 원통 안에 있어야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축의 중심이 딱 맞게 기아공차를 잡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죠. 데이텀 A, B를 기준으로 해서 동심도 공차가 지름 0.8mm 원통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44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46번을 보겠습니다. 평벨트 풀리의 도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벨트 풀리는 축 직각 방향의 투상을 주투상도로 할 수도 있죠. 네, 축 직각 방향, 단면도가 있는 축 직각 방향도 투상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벨트 풀리는 모양이 대칭이므로 일부분만 도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쪽이나 4분의 1쪽 등을 도시할 수도 있죠.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암은 수직 중심선 또는 수평 중심선까지 회전해서 따로 투상할 수가 있습니다.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의 도시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코일 스프링 원칙적으로는 무하중인 상태로 그리죠. 그리고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는 그때의 치수와 하중을 반드시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왼쪽 감기가 아니고 오른쪽 감기, 그리고 반대 왼쪽 감기로 도시할 경우에는 왼쪽 방향이라고 표시하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없는 한 오른쪽 감기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입하기 힘든 사항은 요목표에다가 표시해서 남겨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을 보겠습니다. 축의 도시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홈부는, 축에 홈이 있는 부분은 확대해서 치수 기입할 수 있죠. 그리고 중간 부분을 생략해도 모든 치수는 실제 길이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단하지 않죠, 축은. 그리고
중심선을 수직 방향으로 놓고 가로 방향으로 놓고 그리죠. 이렇게 축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진 않죠. 눕혀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베어링 호칭이 나왔는데요. 6026 베어링의 P6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뒤에 있는 P6가 나타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해설 보면 앞에 있는 두 자리는 계열기호, 형식번호를 이야기하고요. 뒤에 두 자리는 안 찌른 번호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26번이라고 하면 밀리미터 앞에다 붙여서 26mm죠. 그리고 정밀 등급의 등급기호, P6는 등급기호를 이야기합니다. 정밀도 등급기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미터 가는 나사의 호칭 보기입니다. M20 곱하기 2. 여기서 2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했는데 여기는 나사의 피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은 미터 나사의 M자를 땄고요. 20은 호칭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2 위에 있는 이 숫자는 나사의 피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52번을 보겠습니다. 기어를 나타내는데요. 어떤 기어를 도시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대각선, 직각으로 이루어진 기어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베벨 기어인데요. 이 앞에 보면 헬리컬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기어는 베벨 기어이긴 하지만 헬리컬 스파이럴 모양이 있는 스파이럴 베벨 기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을 보겠습니다. 기어 요목표인데요. 기역의 피치원 지름은 D는 M 곱하기 Z죠. 모듈 곱하기 기어의 있습니다. 모듈은 여기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기어 있수는 여기 있죠. 45. 그래서 피치원 지름은 90이고요. 앞에 파이를 붙여서 90이고요. 전체 이 높이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2의 높이, 기어 이빨 한 개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높이. 그래서 기어 2 높이는 이 H는 모듈 곱하기 2.25입니다. 그래서 모듈 2 곱하기 2.25를 하면 4.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이 높이를 구하는 공식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59번을 보겠습니다. CAD 시스템에서 직선 거리와 직교축과 직선이 이루어지는 각도로 입력을 하는 것, 직선 거리와 각도로 좌표를 입력하는 좌표계를 물어봤습니다. 좌표를 입력하는 좌표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떠한 점에 위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좌표계가 있죠. X축, Z축.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각도와 직선 여기 원점에서 직선 거리 하고 이 원점에서의 각도, 세타라는 각도와 L, 이걸 가지고 좌표계로 설정하는, 직선 거리와 각도만으로도 좌표가 설정이 가능하죠. 이 좌표계는 극좌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의 길이와 각도를 가지고 좌표계를 입력하는 방식을 상대 극좌표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